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현입니다. 새해 계획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작심삼일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쉬운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전남 동부지역 자치단체는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여수 MBC는 2019년을 맞아 지역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직접 올 한 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여수 MBC 신년 특집 새해 설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지난주 여수시 권오봉 시장에 이어 오늘은 순천시 허석 시장을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순천시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수 기자는 나와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19년 새해입니다. 네. 일단 시청자에게 특별히 순천시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수 M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시장 허석입니다. 황금 돼지우해라고 하는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해 첫날 첫 새벽에 국가정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28만 순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순천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자 했던 제 첫 각오를 잊지 않고 오직 순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난 6개월 시장님의 시계는 매우 빨리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네. 민선 7개 6개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말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바쁘게 지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전임 집행부에서 했던 일을 제가 이어받다 보니까 업무를 파악해야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니까 안 됐던 민원도 기대 심리가 높아져가지고 민원이 좀 이렇게 빗발치고요. 예, 예. 또한 여기에다가 제가 내세웠던 공약을 다듬어서 예. 또 새로운 정책을 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정신없이 보냈던 기간입니다. 다만 하나하나의 이 민원이 해결될 때는 정말 기쁨을 느끼는 또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바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9년 순천시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선 7기 시정 목표가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입니다. 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누차 강조를 하셨고요. 네.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이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새로운 순천이라고 하는 것은 순천에 새로운 변화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포용과 혁신으로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순천의 새로운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인데요. 시민과 함께는 방법론입니다. 예. 이것을 특출한 어떤 공무원이나 또는 시장 한 명에 의해서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제가 내세웠던 공약이 광장 토론입니다. 예, 예. 그 중요한 사안마다 광장으로 나아가서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순천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각오를 지금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광장 토론도 유명합니다만은 지난 6개월 순천시는 여러 형태의 공청회, 네. 이 공청회를 매우 활발하게 운영했습니다. 네. 특히 그 자원순환센터 가동 중단 사태가 터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컸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졌고 네. 최근에 이제 최종 공고안을 이제 시에 네. 전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공은 시로 다시 넘어온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실 생각이신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천에는 두 곳의 매립장이 있는데 두 곳 다 2년, 3년 안에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 3년 뒤에는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집니다. 제가 취임하고 6개월 동안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게 바로 이 쓰레기 문제이고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 현명한 의견들을 모아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때 저는 광장 토론하면서 누구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직접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00일 동안의 그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 권고안이 저에게 최종 전달이 됐습니다. 예컨대 새로운 매립지를 빨리 확보해야 된다. 심지어
과거에는 반대가 심했던 소각장조차도 이제 순천시에는 소각장이 필요하다 등등의 결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공론화위원회의 그 제안 권고대로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매립지를 좀 물색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매립지 또한 우리가 은밀하게 알아봐가지고 정해서 이거 다 하자 이게 아니고 공모를 할 겁니다. 거꾸로 이게 님비 시설을 핀피 형태로 바꾸는 거죠. 서로가 쓰레기 매립장을 자원순환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뭐 경쟁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시민의 뜻을 우선시하겠다 이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우리 허석 시장님의 그 시정 운영 방법은 결국 공청회 혹은 이제 광장 토론 등 이제 직접 민주주의 하는 형태이죠. 김종수 기자, 줄곧 순천시를 취재해 왔습니다. 이런 그 시장님의 어떤 시정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취임 후 또 6개월이 훌쩍 지나간 시점이고 어떻게 보면 지난해가 정말 다사다난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 앞서 언급됐지만은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광장 토론 굉장히 신선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란 직분 자체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또 선출직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결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사안마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거치는 과정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여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과거에 많은 정치인들이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소통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소통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소통의 목표는 결국은 시민의 의견을 중심에 놓겠다고 하는 것인데 듣고 나서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모든 사안마다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우선시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동물보호센터와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기결정된 것을 뒤집은 게 아니고요. 그 중간에 변수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흡연구역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문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이 좀 묘하게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겁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적법한데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법규를 고친답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동물보호센터 만들면 나중에는 적법하지 않은 게 되죠.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주민의 뜻대로 가는 게 좋겠다. 가서 현장에 가봤더니 압도적인 다수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 방법을 택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앞으로 어떤 쓰레기 매립장이라도 모든 문제를 투표로 가면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가 원칙이지만 자칫 중후정치로 흐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올해는 우리 순천이 시로 승격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순천시는 1000만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2019년을 순천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손님 맞이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올해는 순천시가 시로 승격된 지 70주년이고요. 3.1운동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건국 100주년입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을 순천 방문해로 지정해서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 1000만 관광객은 상징적인 것이고요. 수치에만 좀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관광의 질, 고품격 관광도시 순천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핵심은 순천 시민의 넉넉한 인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살기 좋은 순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을 한번 다녀가신 분들이 순천의 홍보대사가 되게끔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천은 좀 찾고 싶은 도시 가운데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또 스토리가 많은 곳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찾아서 또 맛을 찾아서 또 볼거리를 찾아서 여행하는 순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좋죠. 관광 문제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얼마 전 순천시가 순천만 국가정원이랄지 나간읍성 같은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순천 시민의 무료 입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시 공청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 공청회가 무산돼 버렸어요. 그런 논란이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종식 기자, 이 내용 혹시 정리된 거 있습니까? 뭔가 질문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순천시 하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생태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무료 입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10월이었죠. 순천시가 이제 관련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가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 이유가 이런데
우선 순천만 습지의 경우 환경 보존을 위해 제한적 입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그 지역 내에서 의견이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네. 결국 유료화가 됐었고 이 환경 보존을 위한 관광객 제한은 필요하다는 게 또 환경단체 또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또 무료 입장을 실시할 경우 운영 적자가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 수렴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게 또 의회의 반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자 순천시가 또 의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청회를 준비했었는데 이게 또 의회와의 일정이 조율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 또 무산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관광객 시민 무료 입장의 경우 해를 넘기게 됐고 올해 또 재추진될지 이게 또 관심 여부인데 네. 관련 정책이 의회는 물론 반대하는 시민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단계에 머물 수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한 네.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순천 시민이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천 시민의 자존심의 문제이죠. 순천 시민이 무료 입장을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단체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반대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반대는 아닙니다. 사실 의회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추진이 될 것입니다. 순천만 습지의 관광객을 제한하는 것은 이제 장기적인 방향이 예약제로 갈 것입니다.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약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순천 시민이 자기 집 안방에 정원이 있고 습지가 있고 또 나간업성이 있는데 순천 시민이 이것을 예약해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순천 시민은 저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적어도 자국민, 자기 시민에게는 무료로 개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 순천시에가 박물관이 만들어진다. 저는 무료로 순천 시민을 입장시킬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보는 것이고 관광객을 제한하는 것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제한해야만 이게 보존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고요. 순천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시에 있는 시설들은 시민은 무료 입장을 하게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반기에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시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은 순천시 그 새로운 청사 건립 네. 문제.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1995년에 논의가 시작되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들려주시죠. 방송을 보시는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높은 사안 가운데 하나가 이 신청사 문제입니다. 다만 순천시의 100년 대계를 세운다고 볼 때 과연 현 부지가 적절한가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95년부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 몇 년 동안, 24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지리한 이 논쟁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면 또 분열과 갈등 또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100일 기자회견 때 그 북측, 동측, 남서측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제가 밝혔고요. 동측 부지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시민들 중에 일부 이해를 이제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옮긴다고 생각하는데 현 부지와 확장된 부지를 합쳐서 정말 넓은 시청사 부지가 만들어지고요. 신청사를 짓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청사를 만들어서 이 속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의 공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복지, 문화 공간으로도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역시 신청사를 만들 때는 우리 시민과 공무원들이 활용할 사람들이 뭘 담아낼까 하는 것을 의견을 제시하고 그걸 받아서 설계에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김 기자, 최근 관련 회의에 다녀오셨죠? 네. 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께서 이제 그 생태수에 걸맞은 청사 건립 때문에 정말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기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청사 예산 규모가 1,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큰 돈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 또 말씀하셨지만 이제 부지 그 확정은 말 그대로 첫걸음만 뗀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탈락한 대상지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좀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먼저 북측과 남서측에서 기대를 하고 계셨던 주민들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좀 경관을 좀 재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게끔 할 것이고요. 예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신청사 문제 가지고 또 고민한 게
1,500억인데 우리 뭐 아시다시피 짓다 보면 1,500억 더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2,000억까지도 들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까 막막했습니다. 돈도 없고. 그래서 올해부터 작년부터 200억을 추가로 적립을 했습니다. 네. 현재 650억이 적립이 되어 있고요. 200억씩 앞으로 좀 적립을 해서 1,500억을 준공 때까지 만들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짓다 보면 이게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등등 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약간의 뭐 변수가 있겠지만 예산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뭐 시의회에서도 현재 동측 부지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네. 그리고 뭐 예산 문제 등등의 협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행정 절차상의 문제나 예산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그 신청사를 만들 것인가. 예컨대 바깥 외벽에는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는 외벽에 나무가 자라는 이런 아이디어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시청사 안에 세탁소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출근할 때 세탁물을 들고 출근해서 맡겨서 퇴근할 때 찾아가면 집에 가서 세탁소에 갔다 올 생각 안 하니까 업무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질 것이고 이런 등등의 의견들을 모아서 정말 가장 바람직한 그런 시청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말 관심 사안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시장께서 발표하신 우리 신년사를 보면은 민주주의, 평화, 통일 이런 거대 이슈에 대한 관심이 뚜렷합니다. 이 내용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순천시가 이에 관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3.1운동 100주년이자 건국 100주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행스럽게도 공모사업에서 국비 2억 원이 확보되어서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나간에 있는 이 기념탑 그 공원을 새롭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순천여고 학생들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 왜 우리 순천에는 그런 그 독립유공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알림 표지판도 하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어른의 한 명으로서. 그래서 그 여고생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3.1절에 즈음해서 그 분들을 좀 발굴 정리해서 그 역사적인 현장에 표지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정세가 100년 전과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3.1운동 정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좀 널리 알리고 또 남북 평화 분위기에 즈음해서 단일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3.1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1운동, 건국 그리고 이제 남북 문제까지 다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북 평화 문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한반도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순천은. 근데 이제 이 순천이 남북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천명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거리상으로 워낙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남북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사실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멋진 구상 보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그 우호 교류 자매기라는 도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탄자니아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3월달에 그 자매기라는 도시가 생길 것이고요.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까운 아까 멀다 했는데 사실은 가깝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일되면 택시 타고 기차 타고 몇 시간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평남 순천이라고 하는 데가 한자에서 내천자, 하늘천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평남 순천과 전남 순천은 정말 흡사한 도시입니다. 인구 규모가 우리 순천이 28만 3천, 북한의 순천은 29만입니다. 북한의 인구 규모로 보면 좀 큰 도시죠. 그리고 교육의 도시이고 우리 순천은 전라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는 철도 교통의 요충지지 않습니까? 북한 순천은 이 크로스가 2개입니다. 이거 더더욱 철도 교통의 요충지이죠. 우리 순천을 여수와 광양의 산단이 둘러싸고 있다면 북한의 순천은 비난용 공장, 시멘트 공장 등으로 둘러싸인 곳이거든요. 교육의 도시이자 철도 교통의 요충지이고 인구 규모 등등의 도시의 규모나 성격상 정말 흡사한 도시인데 이름이 같잖아요.
남북 사이에서 이름이 같은 데는 순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때 공약으로 남북 순천 교류를 내세운 것이고요. 조만간 북한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 우리 순천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금강산하고 동시에 됐습니다. 남한의 순천시 전역, 북한의 금강산 권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됐고요. 그렇다면 남북 순천뿐만 아니라 금강산 그리고 문덕 습지가 있습니다. 청천강 하류에 있는데요. 을지문덕 장군이 청천강에서 살수대첩 했지 않습니까? 그 을지문덕의 문덕을 따서 문덕습지입니다. 우리 순천만 습지가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문덕습지 또한 조만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덕습지와 순천만 습지의 교류, 금강산 권역과 순천시의 교류, 남북 순천의 교류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점이 여기에 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세계적인 마그네슘 연구센터를 순천에 만들 것입니다. 독일의 헬르몰츠 연구소 세계적인 권위자가 순천에 왔고요. 또 창원의 재료연구소에서 마그네슘 권위자들이 순천에 올 것입니다. 이 마그네슘 연구센터를 통해서 접합기술이라든지 3D 프린터를 통한 기기의 생산 이렇게 해놓으면은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의 원료가 마그네사이트인데요. 중국의 단천 등지에 가면 세계적인 매장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사이트를 북한 순천에서 기차로 우리 순천으로 온다면 정말 경제 유발 효과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남북한 이 두 순천의 교류를 통해서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경제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역민에게 있어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일환으로 호남권 최대의 창업 보육센터 설립을 제시하셨습니다. 결국 청년 일자리 확충 이 문제인데요. 어떻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 최대의 창업보육센터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호남 최대의 창업보육센터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대한민국 최대의 창업보육센터가 될 것임을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중국의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중관촌을 갔다 왔는데요. 실리콘밸리 하면 많이 알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것이 바로 중관촌입니다. 그렇죠. 이 중관촌의 최고 책임자들이 우리 순천의 창업보육센터의 자문위원을 맡아주기로 했고요. 또 업무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중국을 갑니다. 그 업무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천에 기업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태 환경, 이 이콜로지가 이코노미,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두바이에 가서 우리 순천의 생태 환경에 세계적이다 이것을 알게 됐고요. 중관촌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원들이 평생을 빌딩 숲에서 지내기를 바랍니까? 아니면은 단 한 달이라도 세계적인 생태도시 순천에서 업무를 보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을 맺게 되면 뭐 서울에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순천에 와서 한 달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은 제가 만든 기준이고요. 보름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여기 와서 업무를 봅니다. 업무를 보면서 순천의 생태 환경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교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순천만 습지의 안개가 피어오르고 저녁에는 퇴근하고 국가정원에서 조깅을 하고 이런 근무 환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창업보육센터와 또 다른 축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을 한 달 머물기를 유치할 것이고요. 이 창업보육센터의 세 개의 축을 제가 내세웠습니다. VR, 가상현실과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세 번째가 한류입니다. 한류를 이야기하니까 무슨 창업보육센터 순천에서 한류냐 그러는데 한류는 크게 의식주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K-팝만 볼 게 아니고 음식이 가장 중요한 한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순천이 맛으로는 저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천의 음식을 토대로 한 한류의 또 다른 열풍을 우리 순천에서 불러일으키겠다는 게 제 꿈입니다.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경제 관련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일자리 정책, 순천시의 일자리 정책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사실 요즘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순천시도 참 마찬가지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이 청년 쪽에만 치중이 되다 보니 한편으로는 일자리와 관련해 계층 간 소외감이 생길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장년이나 노년층의 일자리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우리 순천시가 이 일자리 정책이 청년에만 있다 이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목이 되는 것은 청춘 창고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언론에 많이 뜨다 보니까 청년 쪽으로만 치중하는가 그러는데 제가 청년 창업 보육센터라고 하지 않고 창업 보육센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데 청년 중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창업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년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면은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순천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도 순천으로 이 창업 보육센터를 위해서 오게끔 청년이 돌아오고 실버 세대가 돌아오고 이럴 수 있게끔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 이모작이라 해서 5060 세대들이 새로운 직업을 연구하게끔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청년보다도 오히려 여성입니다. 청년 실업은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여성 실업은 생각 안 하는 이유가 주부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부들도 충분히 창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숨겨져 있는 금과 같은 여성 인력을 끌어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끔 저는 터대들을 만들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중장년층은 물론이요, 노인 일자리 창출, 여성 일자리 창출 등 세대별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 문제 관련해서 제가 모르는 순천의 미래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순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이라 하면은 저는 생태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인식하실 것 같습니다. 이달 초에 생태환경센터가 신설됐습니다. 네. 시장께서는 이 센터가 민선 7기의 시정 철학을 담고 있다까지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 센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순천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유일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1국오가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국을 하나 더 신설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국을 만들 것인가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에 초점을 맞춰서 생태환경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생태 이콜로지를 토대로 해서 이코노미 경제 활력을 끌어낼 것이고요. 이 이콜로지와 이코노미를 뒷받침하는 게 에듀케이션, 교육입니다. 교육의 도시 순천의 명성에 걸맞게 생태 교육과 경제 교육, 경제 교육이 창업 보육센터라든지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되겠죠. 이 구도를 제가 아까 두바이와 중국을 동시에 다녀오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생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의 가치가 개발의 가치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 순천 시민이 보여준 것입니다. 순천은 그 자체로 100년 뒤에도 먹거리가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웅변할 수 있게끔 생태환경센터를 이달 초에 개관을 한 것이고요. 이제 아직 퍼즐이 안 맞은 게 있습니다. 이 국가적으로 순천만 습지와 이 순천만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생태 블록으로서의 국가 정원, 그리고 이 대각선으로 반대쪽에 용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서면에 이 용계산의 기적의 숲을 만들기로 했는데 제가 추진하던 것이 아니라 인수인계 받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좀 아직 좀 진도가 덜 나간 게 있습니다. 올해부터 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전체가 하나의 세트로 되게끔 할 것이고요. 도시 전체를 도시 숲으로 만들겠다는 게 제 법안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영화를 인생 후르츠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인생 후르츠라는 일본 영화를 보면서 순천시 전역에 도시 숲을 가꾸자라는 내용적 합의가 되었고요. 또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국가정원에도 아이나무 심기 운동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달린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면 이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미국에 가서 살더라도 순천에 오면 어디를 가고 싶겠습니까? 국가정원에 자기 나무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러 올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은 나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끈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 예. 순천은 확실히 생태 도시 맞습니다. 생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니까 우리 시장님이 화색이 돌면서 계속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순천시가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2020 동아시아 문화 도시로 또 순천이 선정됐고요. 그러면 순천은 한 손에는 생태를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한 손에는 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이라는 멋진 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문화와 생태를 잘 버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해 제가 두바이에 가서 세계 최초로 순천시가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함께 받은 데가 18개 도시인데요. 올해 최초의 그 네트워크 회의가 순천에서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습지도시 18개 시장들이 순천에 모일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문화는 어떠한 환경에서 사는 거에 따라서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생태와 이 문화는 양립하는 게 아니고 이 생태 속에서 문화가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은 다 광역시였습니다. 근데 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우리 순천시가 그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이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화관광 그 장관들과 함께 3개 시가 연중 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문화도시 행사가 되게 되면은 야 이게 참 대단한 것이었구나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순천시는 기초 자치단체를 넘어서서 정말 광역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한 그 세계적인 생태 도시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가 위에 얹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동시에 이렇게 추구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다소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과거 지역신문사 대표로 활동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지역신문 발전 기금을 유용했다라는 의혹이 좀 있습니다. 김 기자,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허덕 시장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2010년 말까지 순천 시민의 신문이란 지역 신문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지역 신문 발전 기금, 즉 국가 보조금을 이제 지원받아 왔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기금이 어떻게 쓰였냐 이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때부터 이 상대 후보가 이 기금과 관련한 횡령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선거 이후에는 해당 신문사에서 함께 일했던 그 이종철 전 순천시 의원이 이 기금의 편취 및 유용 의혹을 수사해달라면 또 검찰에 고발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순천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또 허석 시장이 당선 후 지역 인사들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 또 이삼호 순천경찰서장이 이 동석을 한 사실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집니다. 물론 뭐 가벼운 식사 자리였다고는 하지만은 그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경찰서장과 동석한 것은 옳지 않다. 이 지역 내 반응도 나왔었는데 이 사실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 또 허석 시장께서 전남청 출석해 또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제 허석 시장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의혹이 사실 경우 후보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또 배수지를 치셨고 현재까지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고발이 들어왔으면 조사받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에 재수없게도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전두환 독재정권 치하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기득권을 버리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인천 등지에서 7년 동안 공장 활동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고시를 바라고 했지만 저는 전두환 밑에서는 그 어떠한 관료 생활을 할 수 없다 해서 그렇게 청춘을 바쳐서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고향에 내려와서는 10년 동안 무료 노동상담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격이죠. 신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춘을 바쳐서 20여 년 동안 후배들을 위해서 계속 오히려 돈을 후원을 했습니다. 후원한 돈이 뭐 밝히기는 그렇지만 정말 저희 집사람이 안쓰러울 정도로 제가 가정 살림에 버티는 것보다는 후배들을 위해서 후원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떳떳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는 청춘을 바쳐서 노동운동을 했고 민주화운동을 했고 그래서 그 기금을 제가 뭐 마치 횡령해서 어떤 선거 때 마치 뭐 건물도 그렇게 산 것처럼 했는데 제가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 때 거기서 이야기하다 보면 쟁점이 바뀌기 때문이죠. 제가 떳떳하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청춘을 바쳐서 노동운동하고 또 민주화운동 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 그 적절치 않은 뭐 자리 이것도 순천의 기관장들끼리는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 만남의 일환인데 만약에 뭐 이상한 거라면 그렇게 만났겠습니까? 그래서 뭐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다른 평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거기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네. 시장님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 네. 그간 민선 7기 순천시를 이제 오가면서 계속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 담당 기자로서 시장님께 궁금한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신임 시장, 허석 시장과 공무원들 사이에 탐색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임 시장 체제에 익숙한 공무원들과 유기적인 조화를 하는데 좀 필요한 시간을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이 탐색전 언제쯤 끝날까요? 탐색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탐색 기간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탐색 기간은 사실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그때도 신년 그 언론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제가 노인의 날 행사를 예를 들면 미리 그 간부회의 때 이야기했는데요. 시장이 늦는다고 해서 개회식을 늦추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개회식 끝나서 온다, 마이크도 주지 말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은 익숙지 않으니까 진짜인가 했지 않겠습니까? 실제 제가 그렇게 보이니까 어떤 면에 가니까 정말 개회식 끝났어요. 돌다 보니까 마이크도 안 줬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는 익숙해진다 보고요. 이렇게 익숙지 않은 부분들을 익숙해 하는 것에서의 탐색 기간이고요. 결제를 오면은 제가 앉으러 갑니다. 소파에서. 처음에는 안 앉았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앉는데 2달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서서 결제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눈높이를 맞추자고 했습니다. 제 스타일을 공무원들이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고 저도 공무원들의 스타일을 또는 사람의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스타일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고요. 그건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손발이 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유일한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신데요. 이 광양만권 상생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챙겨야 될 부분이 좀 여당에서 챙겨야 할 몫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성 소속 시장으로서 앞으로 광양만권 상생 발전 어떻게 좀 주도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뭐 일부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의 3시를 놓고 뭐 고흥도 포함해서 보면은 좀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에서도 인구 문제 가지고도 갈등이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통 크게 보자고 했습니다. 여수나 순천이나 광양, 고흥 다 지자체는 분리되어 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관광 정책이나 일정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여수에서 어떤 유명한 가수가 오고 순천에 뭐 조수미가 오고 근데 여수 시민이나 순천 시민, 광양 시민은 이거 같이 보면 좋겠는데 만약 같은 날 해버리면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여수, 순천, 광양에 관광 관련 공무원들이 모여서 축제나 관광 일정을 서로 맞춘다면은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커지는 것이죠. 이렇듯 비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3시가 적어도 협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3시에 국회의원, 시장 만났는데 국회의원도 전부 무소속이거나 야당이고요. 유일하게 시장 국회의원 중에서 저만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책무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갈 때도 저에게 거꾸로 부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남 동부 지역의 하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여당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해낼 생각입니다. 예. 시장님 정말 바쁘시고요. 그 욕심도 참 많으셔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을 살펴봤더니 100개가 넘습니다. 네. 이 많은, 이 방대한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공약을 100개를 내가지고 100% 실천하라, 이것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공약은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제 측근들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선되고 나서 시민평가단과 공무원들의 검증을 통해서 73개를 출연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라든지 혹은 뭐 시급하지 않은 것들을 좀 추려내서 73개로 요약을 했고요. 이 73개는 제가 반드시 실천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거창한 것도 있지만 정말 시민 삶 속에서 녹아 들어가는 이런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작은 도서관처럼 작은 공연장, 작은 전시장 이런 것도 제가 임기 중에 실천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역시 이게 시장이 만든 공약이니까 시장이 혼자서 끌고 간다 이게 아니고 시민과 함께 그렇죠. 할 것입니다. 네. 하실 말씀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으셨죠. 네. 이제 오늘 대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나와주신 민선 7기 허석 순천시장. 순천시의 멋진 비전도 제시하셨고 또 약속도 많이 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잘 사는 순천을 위한 시장님의 각오 그리고 이를 위한 시민들께 드리는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MBC 여수 MBC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기해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2019년 순천 방문의 해로 정한 것은 순천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순천이 정말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한 해가 되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시장 혼자서 한번 잘하는가 보자 했을 때 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순천을 만드는 데서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길에 시민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천 시민으로서 정말 이제는 자부심을 느끼고 순천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순천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수 MBC 신년 특집 새 설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순천시 허석시장을 만났습니다. 자연과 사람, 도시가 고르게 성장하는 순천,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순천, 보다 행복한 순천을 위해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광양시 정현복 시장을 만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